2019 Legislature 12. 전능의 나라 월남 땅에 자유를 심겠다는 굳은 결의 아래 뭉친 평화의 사도 비둘기 부대 제1진이 부산항을 출발, LST 수송 한편으로 월남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유수호의 십자군을 태운 5척의 LST는 미 제7함대의 함정과 함재기의 호위를 받으며 25일 무사히 사이공시에 도착, 우리나라 교포를 비롯한 사이공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월남에 파견될 한국군 전투부대인 청룡부대 해병 제2여단의 결단식이 9월 20일 동해안 공공기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특수훈련으로 연막한 해병 장병들의 열병을 받았으며 결단식에는 정부 요인과 한미 고위 장성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참석해서 장병들의 무운을 빌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서 공산 침략을 물리치고 자유와 안전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자유월남을 지원하고 월남 국민의 용기를 돋고 끝끝내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여단장 김봉출 준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파월 해병 장병들은 그들의 땀이 스민 해병기지의 지축을 울리며 보무도당당히 분열식을 올렸는데, 이날 파월 장병들은 필승의 신념으로 기필코 자유월남의 하늘에 태극기의 영광을 나부끼게 할 것을 굳게 다짐해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월남전선으로 떠나는 청룡부대 장병들의 무운을 빕시다. 자유월남에 파견되는 맹호부대 번개부대가 10월 24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김성훈 국방부 장관과 정부 요인 그리고 부산 시민들과 가족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부산 부두를 출발 장도에 올랐습니다. 자유우방 월남을 돕기 위해 떠나는 맹호부대 장병들의 사기방송한 얼굴에는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신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감난만에 조둔한 청룡 해병들은 그동안 많은 공적을 세워 월남 국민들의 신망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해병 공공대대가 전투직으로 출동하는 광경입니다.
월남 증파부대로 떠나는 백마부대 환송국민대회가 8월 27일 중앙청 동쪽 광장에서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은 다음 박 대통령은 백마용사들을 서열했는데 월남전선으로 떠나는 백마용사들의 늠름한 모습은 오직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신념에 불타 있었습니다. 서열에 이어 박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대한남하의 기백을 만방에 과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날 우리 자유세계가 명심해야 할 일은 월남 문제가 결코 월남 한나라의 자유와 평화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로 자유아시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에 직결된 문제인 동시에 흥망을 둘러싸고 있는 자유아시아 여러 우방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유인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정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산 정권이 지배하는 중국 대륙에 인접한 자유국가들이 침략의 위협 없이 진정한 평화 속에 그들의 자립과 번영을 지향한 국가적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월남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의 북반부를 공산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백마부대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조국의 간성이요 민족의 방패입니다. 조국의 운명이 흥전 등화처럼 위기에 처했던 저 국료사변 때 우리 백마부대는 안공의 기수로서 전 세계의 그 영명을 떨친 상성 부적의 정예일대라고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월남전선에서 산화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 유가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대장 이소동 장군은 필승의 전통과 불멸의 공훈을 쌓은 백마훈을 살려 민족의 영광과 국군의 영예를 빛내겠다고 답사했으며 박 대통령은 옛 장군들이 호신용으로 사용했던 엄심갑을 이 장군에게 선사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영식 지만군을 통해 백마용사에게 화환을 전달했으며 각계 인사와 시민들은 물론 특히 주한 월남대사 다트시 부인도 이소동 장군에게 화환을 증정 백마의 장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산부 요인과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군수뇌들과 각계 인사들은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교환 떠나는 용사들의 무운을 빌었습니다. 국민대회가 끝나자 수백 마리의 비둘기와 고무풍선이 푸른 하늘을 끝없이 날라 백마용사들의 장도를 축복했으며 11시 30분부터 백마용사들은 부대의 상징인 백마상과 부대기를 앞세우고 보무도 당당히 시가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의 십자군이자 자유의 십자군이며 평화의 십자군인 백마용사들, 그들의 패기는 하늘을 찌를 듯 의기에 찼습니다. 장병들의 무은장구를 비는 스님과 신도들, 축복과 환희의 미소를 활짝 피우며 용사들을 얼싸안고 대열을 따르는 연예인들, 이날 서울의 온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용사들의 장한 모습을 지켜보며 열렬한 환송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부를 외워 용사들의 무운을 비는 할머니와 부채를 들고 용사들의 땀을 식혀주려는 할머니의 사랑은 진정 내 아들 내 형제를 보내는 온결의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 맹호와 청룡의 뒤를 이어 월남으로 떠나는 백마용사들의 장군은 우리 온결의 영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가행진을 마친 백마용사들은 서울운동장에 집결 각자 가족들과 만나 예기의 꽃을 피웠으며 자랑스러운 백마의 아버지들은 꼬마들의 재롱에 도비를 잇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 부인 문정인 여사와 청룡부대 이봉출 장군 부인 후부자 여사 등 파월 장교 부인들은 국군의 아내로서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마부대장 이소동 장군을 비롯한 참모들은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월남전선에서 산화한 전우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용감히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백마부대 수경지 여의도에서는 장병들을 위한 다채로운 노래와 춤의 향연이 벌어져 흥겨운 한때를 보냈으며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도 이 자리에 참석, 장병들의 옷깃에 마스코트를 달아주어 떠나는 용사들의 사기를 한층 북돋아 주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백마부대 제1지는 8월 30일 부산항을 출발 월남으로 향했는데 이날 부두에는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비롯한 내외 인사 다수와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았습니다. 백마가 가는 곳에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있다. 이기고 돌아오라 대한의 용사들. 부산 부두를 뒤흔드는 시민과 용사들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시켜 월남 땅으로 메아리쳤으니 이 외침, 이 함성, 그것은 곧 세계로 뻗는 조국 대한의 외침이요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군의 베트남 파병을 평가하자면 당시 국제 정세와 우리의 현실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 19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기가 참 어려웠죠. 1945년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초까지 우리 경제는 미국의 원조로 견디는 뭐 그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내세운 구호가 자주국방 자립경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이 통킹만 사건은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할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이었다는 게 뭐 정설이고요. 그것은 뭐 미국의 해제된 국방 자료 관련 자료에서 그대로 나타난답니다. 여튼 미국은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게 되었고요. 미국이 참전한 이상 우방국의 참전을 독려하지 않을 리가 없고요. 한국은 참전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이게 뭐 솔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6.25 전쟁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서 참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거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선수를 친 거죠. 기왕에 참전할 거 우리가 필요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자. 그건 뭐 당연한 현명한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요, 얻은 게 많죠. 경제적 이익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국군 현대화에 있어서도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쟁 물자, 소총이라든지, 포라든지, 그거 뭐 토대가 되는 게 월남전에서 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무튼
베트남 전쟁 참전은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군 현대화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은 많지만요, 한국 군대가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당시부터 증명이 된 셈이고요. 실제로 우리 군은 미군처럼 대규모 작전을 수행할 그런 규모가 사실 못 되었죠. 당시 미군은 뭐 수십만 명이 거기 들어와 있고, 우리는 고작 해야 최고 많을 때가 5만 명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큰 작전은 못하더라도 작은 전투에 참전한 전투마다 엄청난 전과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의 그 전투력이 당시에 다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한국군이 뭐 전투에만 참전한 건 아니죠. 대민 지원 사업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이 민간인들하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소위 말해서 라이따이한이라고 불리는 한국인 피가 섞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대상이 주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제일 많은 데가 베트남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인은 문화적으로도 공통점 내지는 유사성이 많습니다. 신기하죠? 우선 그 장례 문화를 살펴보면요, 베트남에서 생긴 그 옹감묘, 그게 한국에서도 그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쌀 문화가 같지 않아요? 동남아에서 유독 베트남이 더욱 그런 유사성을 가집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와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중국 다음으로 우리의 3대 시장에 속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여튼 베트남 전쟁은요, 우리가 베트남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미국과 함께 도운 전쟁이고요. 그러나 저러나 전쟁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재산과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전쟁 없는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드는 척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강한 군사력, 그리고 풍요로운 경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권에 속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 만들어준 분들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You'll be living your